자, 이번에는 재계 소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업이익도 주가도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성적에도요, 이재용 회장이 오히려 냉철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자만할 때가 아니다. 자만하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죠? 삼성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한 임원들 2,0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호조라고 자만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잘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황 때문일 수도 있다. 끝까지 경계 늦추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게 9년 만에 부활한 전 계열사 임원 대상 교육 자리라고 하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네. 이재용 회장이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 뭐 지금 삼성전자 16만 원 간다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숫자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황 때문이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수,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호조를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냉정한 분석을 통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인공지능 AI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날아다니는 수준이지만 우리는 아직 기어다니는 수준밖에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원천 기술이 없고 남들이 만든 AI를 가져다가 쓰는 상황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취지의 위기 경영을 내세워서 이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한테는 위기를 넘어 제도약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구가 새겨진 크리스털팩까지 전달되면서 이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삼성 입장에서야 연일 새해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자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게요 아마 마치 그 30여 년 전에 삼성 대격변을 불러일으켰던 이 선언을 또 연상케도 합니다.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자, 이게 그 유명한 마누라 자식 빼고 뭐 다 바꿔라 이런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는데 근데 아까 이제 허준 변호사가 설명한 그 세미나 자리에서 임원 대상 세미나 자리에서 여기서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한 선언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선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샌드위치에 아버지의 또 샌드위치론까지 소환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을 앞서가는 샌드위치 신세지만 지금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은 쫓아오고 중국도 쫓아오는 우리가 포위 형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혁신하자. 그러니까 원래 혁신이라는 거는 어려울 때 하게 되면은 배가 흔들릴 수 있지만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긴장하고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신년사를 통해서 정말 이순신 장군의 사직세까지 인용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황도 좋거든요. 주가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여기에 머무를 경우에는 혁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혁신하자.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원래 삼성은 회장의 신년사를 원래 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삼성 내부의 어떤 그 문화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보자. 이런 아마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계속 담긴 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샌드위치론까지 소환을 하면서 뭐 위기론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하고 삼성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강조를 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자신이 역할을 다할 때 삼성은 삼성일 수 있다. 아마 이 다짐도 있었겠죠.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 삼성과 한 3대가 내세워왔던 그 경영 철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사업보고, 경처용, 신상피해벌, 삼고처려. 이 경영 철학만 놓고 보면 제각기 좀 달라 보이지만요. 안주하지 좀 않으려는 그런 자세, 어떻게 보면 좀 더 격차를 벌리려는 그런 자세, 이런 거는 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사실은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있을 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그 잘 나갈 때 겸손하라는 거죠. 자만하지 마라. 네. 이게 근저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없을 땐 더 당당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겸손과 당당함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결국 삼성 가문, 그 기업의 문화, 리더십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결단력을 가지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뭘 강조했냐면요. 방심을 강조했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했는데 네. 앞으로 큰 대적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건 바로 방심이라고 얘기했고요. 너무 똑같은 일, 똑같은 토론만 하면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다가 크게 다치게 된다. 근데 한 번 다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고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심하지 말고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궤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삼성과 재계 소식까지 저희 한번 짚어봤고요.